안녕하세요, 머니머신입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지금 글로벌 증시가 미국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하락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어제 오늘이죠. 하락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장 열린 게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여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글로벌 증시 하락 때문에 좀 심려가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의 하락이 좀 걱정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큰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주제가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하긴 하지만 과연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가? 지금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맥도날드 가격이 매년 오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 때 이렇게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맥도날드의 가격은 10년 전과 지금의 맥도날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맥도날드의 가치가 변했을까요? 맥도날드의 사이즈가 막 엄청 커지고 아니면 획기적인 맛이 막 도입되고 아니거든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맥도날드의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똑같은 맥도날드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치로 부동산 가격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한 번씩 있다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 하락장을 예측하는 것도 의미는 없죠. 하락장을 예측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하락은 평균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2007년도 말부터 1년 이상 지속된 적이 있죠. 이 얘기를 제가 그 세미나 때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3월에 부동산 투자 강연 했을 때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 장세가 시작됐다라고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물론 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비해서 지난 16년간, 2016년도까지의 자료인데요. 지난 16년간 약 4배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배 통화량이 증가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16년도까지 약 8배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유로 지역도 약 3배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을 하나 더 꼽아보면 선진국일수록 통화량 증가 속도가 느려진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화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리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일수록 통화량이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4배 정도로 이제 선진국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중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량들은 당연히 자산 가격, 실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 기간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경기 저점에서 정점까지 개월수를 보면 최대 닷컴 버블 때 연속적으로 확장한 기간이 120개월입니다. 약 10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겠죠. 그리고 최근의 수치를 보면요. 2018년도 1월까지 연속해서 112개월 동안 경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부동산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2018년도 1월입니다. 이때를 잡은 이유는 2018년도 1월부터 조금 조정이 있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조정이 있었고, 만약에 이게 골이 깊어지는 조정이다, 우리가 소위 걱정하는 위기다 라고 한다면 112개월로 그칠 것인데, 이게 아주 미묘한 그런 조정에 그치고 다시 반등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 개월수가 더 추가돼야 되겠죠. 120을 넘어서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과거 미국의 192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지수 그래프인데요. 사실 조정이 있더라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기간이나 규모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IT 버블이나 유럽 위기 등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조정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장 길게 지속되었던 게 2017년도부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2009년도 3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하락이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최장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막 난리가 났었죠. 뭐 어디가 무너지고 은행, 아메리칸 뱅크도 막 무너진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뭐 실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위기가 왔다라고 느껴지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많이 이제 주가라던가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실물 경기보다는 이제 주가를 저희는 주로 봐야 되니까, 실제 주가를 과거 1970년도부터 이제 보면요, 불안 빈도는 4회, 그 다음에 지속 기간은 8.5개월입니다. 그리고 16회 6.8개월, 80년도에, 90년도에는 6회고 8개월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2008년도, 2000년도에는 11회가 있었고, 심각한 불안이 지속됐던 기간은 4.9개월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최장 기간이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요. 이때를 이제 사실은 여기서 좀 쪼개가지고 4.9개월로 이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때 1.5년, 최장 기간 1.5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평균은 5.3개월입니다. 지금 1월부터 조정이 있었으니까 6월까지 해서 거의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등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이슈들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계속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뭐 좀 장기로 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맥시멈 1.5년을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2007년 말부터 1년 5개월간 지속되었던 주식 하락세가 주식 하향세, 그리고 하향돼서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있던 그 기간이 1년 5개월이에요. 그게 최근에 가장 길었던 기간이고, 평균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200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 심지어는 2018년도 초에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대폭락, 주가지수 몇 년 만에 최대 폭락, 낙폭, 막 이런 기사들 나와요. 근데 이런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어느새 올라왔죠. 그리고 17년도, 18년도에 국가별 각 최고치를 다들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분들은 그런 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기사를 잘 뽑아내서 많은 독자들이 읽었을 때 그걸 가지고 광고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광고를 따낼 수 있습니다. 많이 봐야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그걸 바탕으로 광고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매년 그렇게 뭐 폭락, 하락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은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투자 못했다면 오히려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댈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갈진 모르겠는데 뭐 한 3개월 만에 반등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내가 손대기도 전에 반등해 버리기 때문에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08년도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하락세가 지속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에 손댈 필요는 없으나 잘 주시하고 있다가 반등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도 사전에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만 가능하겠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사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연례 행사처럼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들었던 내용 그리고 오늘 시청했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식시장 폭락했다, 하락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좀 공유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본다면 조금 안심을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즐거운 주말인데요. 하루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머니머신 2 책 2번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